아침 일찍 박영자는 작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천장을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손주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부엌에서 라면 그릇만한 머그컵에 물을 끓이고 대충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십니다. 커피 맛을 느끼기도 전에 시계를 본 그는 서둘러 외투와 가방을 챙깁니다. 가방 속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과자와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이미 늘 들어 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골목에는 쓰레기 수거차 소리만 울립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같은 시간에 늘 보이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영자는 가볍게 웃으며 먼저 타세요. 라는 입모양만 만들고 뒷자리에 서서 창밖을 봅니다. 창밖 건너편 복지관 전광판에 실버 수채화 교실 모집이라는 글자가 지나갑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잠깐 시선이 멈추지만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그대로 시선을 내립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관리사무소 앞 경비원이 익숙한 얼굴로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또 손주 보러 오셨네요. 라는 인사에 영자는 짧게 웃고 고개를 숙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유모차를 미는 다른 할머니가 서 있고 둘은 자연스럽게 층수를 눌러줍니다. 그 할머니는 손에 어린이집 준비물을 들고 있고 영자의 손에는 비닐봉지에 넣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영자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 급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요. 라는 말과 함께 가방과 코트를 걸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구두를 찾고 있고 거실 한쪽에서는 TV가 어린이 채널을 틀어놓은 채로 켜져 있습니다. 영자는 신발만 벗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 준호의 잠옷과 옷가지를 확인합니다. 준호의 작은 배낭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물통과 비어있는 간식칸이 보입니다. 부부는 현관 앞에서 서로 출근 시간을 맞춰보며 짧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민수가 말하고 수지는 이미 휴대폰으로 회사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영자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준호의 양말을 찾아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는 어제 벗겨둔 작은 양말들이 뒤섞여 있고 그는 가장 멀쩡한 한 켤레를 골라듭니다. 준호는 졸린 눈으로 TV를 보다 영자를 보자마자 소파에서 내려와 안깁니다. 우리 준호 배고프겠네. 라는 말과 함께 영자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부부가 급히 먹다 남긴 빵과 커피컵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는 먼저 싱크대에 컵을 모아두고 냄비를 꺼내 죽을 데울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묻는 사람은 없지만 영자는 이미 아이에게 잘 맞는 양과 온도를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부부는 잘 부탁드려요. 라는 인사만 남기고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TV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만 거실과 부엌 사이를 오갑니다. 영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보고 그 아래 달력에 표시된 일정들을 살핍니다. 달력에는 회사 회의, 야근, 어린이집 행사 같은 글씨만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계획을 적어 넣을 빈칸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을 먹인 뒤 그는 준호의 옷을 갈아입히고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채워 넣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되자 영자는 손주의 손을 잡고 단지 안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놀이터에는 이미 다른 조부모들이 모여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영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인사 속에는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공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하면 교사가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출석을 확인합니다. 교사는 영자를 보며 간단히 인사하고 아이의 소지품을 점검한 뒤 실내로 드립니다. 준호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만 멀어집니다. 영자는 빈 복도를 잠시 바라보다가 옆 게시판에 붙은 조부모 참여 수업 안내문을 발견합니다. 그 안내문에는 다음 달 할머니와 함께하는 동화 읽기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종이를 한번 읽어내려가고 자신이 그날도 당연히 시간을 비워둘 거라고 막연히 짐작합니다. 어린이집을 나와 단지 안 벤치에 앉자 휴대폰 시간이 오전 중반을 가리킵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 저녁 반찬을 준비할 계획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영자의 하루는 손주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준호 어린이집이 오전 단축 수업이라 영자는 등원을 마치고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평소라면 마트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복지관에서 열린다는 문자를 떠올립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을 꼭 쥐고 좌석 위 안내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 이름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하니 입구에는 어르신 동창 모임 환영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환한 색의 풍선이 묶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대에서 자원봉사자가 이름을 확인하고 작은 명찰을 가슴에 달아줍니다. 박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여기 명찰입니다. 라는 말에 영자는 잠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지관 강당 안에는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고 오래전 교복 사진이 인쇄된 배너가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잡으며 떠들썩하게 반가움을 나눕니다. 야, 영자야, 너도 왔구나.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미경이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미경은 이미 몇 번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가한 듯 목에 이름표와 동호회 배지를 같이 달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테이블에 앉고 진행 요원이 나와 오늘 일정과 간단한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다과 접시와 함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강좌 안내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자신이 실버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며 수업 일정표를 꺼내 보입니다. 주 2회 나가는데 애들보다 내가 더 시험 공부해. 라며 웃자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다른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합창단 연습 영상을 보여주며 다음 달 공연 날짜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영자는 화면 속에서 또렷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마이크를 들고 각종 취미 강좌와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번 분기 수업은 선착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서 내고 가세요. 라는 안내가 이어집니다. 직원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수채화, 컴퓨터, 요가, 여행 동호회 신청서를 나눠줍니다. 영자의 앞에도 여러 장의 컬러 인쇄물이 차례로 내려놓입니다. 미경은 수채화 교실 신청서를 집어들고 영자 쪽으로 밀어둡니다. 너 그림 좋아했잖아. 우리 같이 해보자. 라며 펜도 함께 건넵니다. 신청서에는 강의 요일과 시간이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수업 준비물과 회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매주 화, 목, 오전 10시라는 글자를 읽고 자동으로 준호 등원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 시간에는
늘 어린이집 입구에서 손을 잡고 서 있던 자기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손이 펜을 쥔 채 잠깐 멈추고 신청서 위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미경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간 안 되면 다른 것도 있어. 라며 컴퓨터 교실 안내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컴퓨터 교실 역시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고 여행 동호회 일정도 대부분 평일 오전 출발로 적혀 있습니다. 영자는 신청서 하단에 비상 연락처 적는 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글자도 쓰지 못합니다. 대신 종이를 반으로 접어 명찰 뒤에 조용히 끼워 넣습니다. 모임 중간 진행 요원이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끝내고 도시락을 나눠주자 강당 안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친구들은 각자 손주 자랑을 하며 스마트폰 사진을 돌려 보이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도 겹쳐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자주 못 본다고 아쉬워하고 또 다른 이는 손주를 맞지 않게 되니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애들 다 돌려보내고 내 시간 찾았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테이블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그 말에 몇몇이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어떤 이는 난 아직도 애 보고 있어. 라며 한숨 섞인 웃음을 흘립니다. 영자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냥 나도 손주 봐. 라고 짧게만 말하고 더 이어가지 않습니다. 도시락 반찬 중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었다가 손에 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때 복지관 직원이 다시 돌아와 신청서 제출 마감 시간을 안내합니다. 뒤쪽 테이블에 신청함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넣어주세요. 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영자의 명찰 뒤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가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모임이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강당 앞쪽에 모인 동창들은 팔을 얹고 서서 오래된 학교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치는 동안 영자는 맨 끝줄 한쪽에 서서 조용히 웃는 표정을 유지합니다. 촬영이 끝나자 친구들은 저마다 다음 모임 날짜를 이야기하고 카카오톡 단체방 초대 링크를 주고받습니다. 미경은 영자에게 다가와 신청서는 생각 좀 해보고 줘도 돼. 라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립니다. 영자는 응, 나중에. 라고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챙겨 강당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 끝에는 오늘 나눠준 안내지가 다시 비치된 책상이 있고 옆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일정이 적힌 큰 게시판이 서 있습니다. 그는 게시판을 한번 훑어본 뒤 시계를 확인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휴대폰에서 어린이집 알림장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영자는 알림 내용을 확인할 새도 없이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복지관 앞 도로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고 몇몇 친구들은 그 택시에 나눠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미경도 택시 문을 열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영자는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길을 건넙니다. 버스 카드 단말기가 찍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창가 쪽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접힌 신청서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복지관 건물이 빠르게 멀어지고 주말 프로그램 현수막이 점처럼 작아집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내리고 가방 지퍼를 완전히 닫습니다. 도착 알림 방송이 들릴 때까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버스가 신도시 단지 앞 정류장에 멈추자 그는 익숙한 동선대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린이집 하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자의 머릿속에는 오늘 모임에서 들었던 여행 이야기와 합창단 연습 영상이
희미하게 뒤섞인 채 남아 있습니다. 초봄이 지나갈 즈음 민수와 수진의 회사에는 동시에 큰 프로젝트가 잡힙니다. 거실 테이블 위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회의와 보고서, 마감일이 촘촘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자는 그 달력을 보며 대충 어느 날이 더 바쁠지 짐작만 할 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곳은 없는 걸 확인합니다. 아침 등원을 마치고 돌아온 날 수지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영자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야근이 계속될 것 같아요. 준호 좀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민수도 옆에서 타일을 느슨하게 풀며 나도 이번 주는 늦을 것 같아서 엄마 아니면 방법이 없어. 라고 덧붙입니다. 영자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결국 그래 뭐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손에 쥔 접시를 다시 싱크대에 가져다 둡니다. 그 순간부터 그 주의 저녁 시간표는 자동으로 정해진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는 일까지 영자의 몫이 되고 부부가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일정이 없어집니다. 준호는 밤마다 할머니 집 가지 말고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라고 묻고 영자는 대답 대신 이불을 더 잘 정리해 줍니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갑작스러운 공지가 단체 문자로 날아옵니다. 전염병 의심 사례가 나와 일주일간 휴원에 들어간다는 안내입니다. 문자를 확인한 수지는 회사 메신저 알림과 동시에 울려대는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이럴 때 하필 이라는 속삭임이 새어나오고 곧장 영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어린이집이 일주일 쉬게 됐어요. 저희 둘 다 이번 주는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라는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영자는 잠시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 화면을 바라보며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주 수요일 복지관 수채화 교실 신청 마감일이 적혀 있던 문자가 눈에 스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귀에 휴대폰을 대고 알겠어. 준호 데리고 있을게. 라고 조용히 답합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본인에게 묻는 질문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거실 한쪽 의자에 걸어두었던 외출용 가디건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휴원 기간 동안 영자의 하루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 밤 10시에 집에 돌아가는 일정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준호의 새끼 식사와 간식, 온라인 영상 수업 접속과 과제 출력까지 모두 영자의 손길을 거칩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른 동네 할머니들로 가득한 놀이터 소리가 창밖에서 들리지만 영자는 집 안에서 블록 장난감과 씨름합니다. TV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자막이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는 볼륨을 낮추고 핑크색 자동차 찾기 놀이에 집중합니다. 오후가 되면 벨이 울리고 택배 기사들이 현관 앞에 상자를 쌓아둡니다. 상자에는 민수와 수진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회사 서류와 생활용품이 섞여 들어 있습니다. 영자는 택배를 안으로 옮겨놓고 박스를 정리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고릅니다. 그때 휴대폰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고 복지관 단체방에서 수채화 교실 오늘 마감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영자는 알림창만 확인하고 답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화면을 꺼버립니다. 일이 끝난 밤 민수와 수지는 하루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도 집안 공기를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쓰러지듯 누운 후에는 뉴스만 빠르게 훑어봅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영자가 낮 동안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긴 유리 반찬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부는 어머니 덕에 진짜 버티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서로를 바라보며 흘려보내듯 나옵니다. 영자는 싱크대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이 감사인지 보고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잠시 멈추고 물이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듣습니다. 달력 옆 벽에는 민수가 설치한 가족 일정표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유 캘린더 사용 방법이라는 종이 아래에는 각자의 아이콘과 일정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색깔은 각각 파란색과 분홍색이고 조부모 돌봄이라는 회색 항목이 별도의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그 회색 줄에는 영자 기본이라는 짧은 글자가 작게 찍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우연히 민수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됩니다. 가족 캘린더 앱에는 일주일 내내 회색 줄이 이어져 있고 그 위에 부부의 회의와 출장 일정이 겹겹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자 기본이라는 글자는 마치 시스템 설정창에서 바꿀 수 없는 항목처럼 보입니다. 민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며 이렇게 해두니까 편하네. 자동으로 엄마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수지는 다행히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라고 덧붙입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도 웃어 보이려 하지만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 앱을 열어봅니다. 본인의 일정칸은 대부분 하얀색 빈칸이고 가끔 병원 진료 날짜만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앱을 끄고 나서 영자는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찬 바람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퇴근길 승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줄에서는 회사원들이 서로의 야근 이야기를 하며 피곤한 얼굴로 기댑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으로 지나가는 상가 간판들을 한 줄로 바라봅니다. 간판 사이사이로 밝은 조명을 비춘 복지관 건물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창밖에는 노년의 제도전,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지막이 걸려 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추자 그 문구가 유리창에 그대로 비칩니다. 영자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잡고 그 문구와 자신의 얼굴이 겹쳐진 모습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고 버스는 다시 움직이며 그 장면을 뒤로 밀어냅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작은 원룸 안에는 여전히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일정은 이미 멀리 떨어진 다른 집 달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섭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밝은 회색 코트를 꺼내 입고 오래된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깃에 꽂습니다. 버스 안창가에 앉은 그는 손에 든 작은 꽃다발 포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구겨진 곳이 없는지 살핍니다. 유치원 근처에 도착하자 길가에는 주차된 차들이 빽빽하고 정문 앞에는 예쁜 옷을 차려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고 수지는 서둘러 영자에게 다가와 아이의 외투를 맡깁니다. 어머니, 저 사진 좀 찍고 올게요. 행사는 곧 시작한대요. 라고 말한 뒤 휴대폰을 든 채 다른 학부모들 쪽으로 뛰어갑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도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사진을 몇 장 찍고 영자에게 엄마 여기로 서 있어요. 라며 대강 자리를 가리킵니다. 유치원 강당 입구에는 졸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풍선 아치가 설치되어 있고 교사들이 분주하게 아이들을 무대 뒤로 안내합니다. 영자는 복도 한켠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곧장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강당 쪽과 복도를 번갈아 봅니다. 복도에는 아이들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 사이를 오가며 사진을 찍는 부모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 수지는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복도 한쪽에 모여섭니다. 영자는 우연히 물을 마시러 정수기 쪽으로 가다가 그들 뒤편에 멈춰 서게 됩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묻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수지는 잠시 어깨를 돌리며 웃고 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면서 대답을 시작합니다. 덩달아 웃음이 섞인 목소리지만 말의 내용은 또렷하게 복도에 울립니다. 저희요? 시어머니가 거의 전담이에요. 솔직히 어머니 없었으면 둘 다 이렇게까지 일 못했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영자의 귀에도 익숙한 내용이라 그는 딱히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물컵만 채웁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고 애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라는 말이 별 생각 없이 덧붙여집니다. 다른 동료가 그래도 편하시겠다. 라며 웃자 작은 웃음소리가 몇 번 튀어오릅니다. 영자는 종이컵에 담긴 물을 입에 가져가려다 팔을 살짝 내리며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졸업식 진행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문을 열며 학부모들에게 강당 안으로 들어와 달라는 손짓을 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수진과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강당 쪽으로 향합니다. 영자는 그들 뒤를 따라 몇 걸음 걷다가 조금 뒤처져 혼자 남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 속 물은 거의 줄지 않았고 컵 가장자리에는 그의 손가락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종이컵을 정수기 옆 쓰레기통에 버리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코트깃에 꽂은 브로치가 괜히 과한 장식처럼 느껴져 손으로 살짝 돌려 각도를 바꿉니다. 심장이 크게 뛰는 건 아닌데 속이 조금 허한 듯 비어있는 느낌이 스며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짧게 반복되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한 줄로 지나갑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결국 강당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강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무대 앞에는 작은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급별로 앉자 졸업식 배경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교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영자는 맨 뒤쪽 자리 한 줄을 비켜 앉아 무대 중앙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아이들 1년간의 활동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그 안에 준호와 함께 찍힌 영자의 모습도 몇 번 비칩니다. 준호가 그림을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고 생일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마다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옵니다. 민수와 수지는 중간 줄쯤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자막에 우리 반을 돌봐주신 분들이라는 문구가 뜨고 사진 속에서 영자가 아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 순간 강당 한쪽에서 교사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몇몇 시선이 뒤쪽을 향합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다시 앉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방금 복도에서 들었던 말이 서로 어긋난 채 머릿속을 오갑니다. 졸업장 수여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한 줄로 무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준호의 이름이 호명되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연달아 찍습니다. 준호는 졸업장을 두 손으로 잡고 활짝 웃으며 교사 옆에 서고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영자는 박수를 치면서도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걸 느낍니다. 무대 아래 조명의 빛이 객석 끝까지 퍼지지만 맨 뒤쪽 의자는 여전히 조금 어둡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노래와 율동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조부모들은 서로의 손주를 보며 웃고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영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도 비슷한 말을 수없이 떠올린 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슴 안에서만 맴돕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 촬영 안내가 나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당 앞쪽에는 반별 사진 촬영을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교사는 조부모님들도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고 뒤에 남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이와 함께 무대 앞 포토존에 서서 사진사 지시에 따라 여러 포즈를 취합니다. 플래시가 몇 번 터지는 동안 영자는 강당 뒤쪽 통로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포토존 옆에는 부모들이 준비해온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쌓여 있고 이름표가 붙은 종이봉투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영자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꽃다발은 어느새 종이 포장이 살짝 구겨진 채 힘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교사는 이쪽 저쪽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학부모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수지는 회사 동료와 다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민수는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가서 준비물을 정리합니다. 그 사이 영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강당 문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옵니다. 복도 끝 유치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코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유치원 앞 마당에는 아직 사진을 찍는 가족들이 몇 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삼각대를 세워두고 타이머를 맞춘 뒤 온 가족이 모여 서고 누군가는 할머니를 가운데 앉히고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영자는 잠시 그 장면들을 바라보다가 계단을 내려와 인근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진동하지만 그는 당장 꺼내지 않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에 쥔 꽃다발을 바라봅니다. 꽃잎 몇 개가 조금 시들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자 오늘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자 자리가 몇 개 비어 있고 그는 창가 쪽에 앉습니다. 유치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 아이 행복 유치원이라는 간판이 작아지며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출 때까지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손에 든 꽃다발을 꼭 쥐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저녁, 민수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노트북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들고 온 연봉 계약서와 대출 상환 일정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합니다. 소파 한쪽에는 오늘 유치원에서 받아온 졸업 기념품과 사진 봉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영자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고 싱크대 위 건조대에는 사용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으로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며 다음 주 회의 일정을 캘린더에 옮겨 적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이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 있고 그 아래에 월별 납입액이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이자 조금 줄어든 게 다행이네.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도 맞벌이 아니면 버티기 힘들겠어요. 라고 짚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당연히 영자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종이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실 공기는 조용하지만 계산기 버튼 누르는 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립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자는 물기를 털어낸 손을 앞치마에 닦고 거실 쪽을 힐끗 바라봅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연장 보육 신청서가 반쯤 접힌 채 끼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지는 그 서류를 꺼내 잠깐 읽어보고 여기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크네요. 라고 말하며 다시 내려놓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다가 어차피 엄마가 계속 봐주면 굳이 연장 안 해도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제안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을 확인하는 말투에 가깝습니다. 수진도 그러게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으니까. 라고 대답하며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식탁 위 행주를 반듯하게 접어 한쪽에 올려둡니다. 부엌등 아래에서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눈동자는 테이블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입니다. 잠시 후 그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자기 가방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예전에 쓰던 달력과 노트, 복지관 안내지가 작은 책상 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펼칩니다. 첫 장에는 몇 년 전 퇴직 직후에 적어둔 해보고 싶은 일들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여행 가기, 그림 배우기, 건강검진 꼼꼼히 받기 같은 문구들 옆에는 작은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 옆 여백에는 연필로 적힌 보류라는 글자와 날짜들이 겹겹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새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날짜를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짧은 문장을 한 줄 쓰고 잠시 펜 끝을 멈춥니다. 휴대폰을 꺼내 달력 앱을 열자 다음 달 초 복지관 프로그램 시작일이 표시된 문자 알림이 다시 눈에 띕니다. 영자는 알림을 확대해서 확인한 뒤 종이에 수채화 교실 개강, 여행 동호회 모집이라고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준호 어린이집 새학기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일정이 묘하게 겹쳐 있다는 사실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수진의 계산이 계속됩니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에 가계부 프로그램을 열어 육아 관련 비용 항목을 조정합니다. 그는 몇 가지 숫자를 지우고 다시 입력하면서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생활이 가능하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수지는 맞아요.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는 출산 후에 복직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말의 무게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각자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영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희미하게 들으면서 노트 위에 펜으로 작은 네모 칸을 그립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적고 요일별로 칸을 나눈 뒤 자신이 비워두고 싶은 시간을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칸에 과감히 X 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복지관이라고 적습니다. 금요일 오후 칸에는 병원 정기검진이라고 기입하고 토요일에는 여행 또는 친구 만나기라고 써넣습니다. 칸이 하나씩 채워질수록 지금까지 비어있던 자신의 달력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노트를 덮은 영자는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안경 케이스와 함께 오래된 통장도 꺼냅니다. 통장에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과 몇 년간 거의 손대지 않은 잔고가 적혀 있습니다. 영자는 전표를 천천히 넘겨보다가 작은 메모지에 예상 지출을 적어봅니다. 강좌 회비, 교통비, 여행 경비 같은 항목 옆에 대략적인 금액을 기입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큰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나도 내 돈으로 내 공부를 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들고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쓰는 단체 채팅방을 엽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칫거리다가 결국 새 메시지 입력창에 문장을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개인 일정이 생겨서
평일 오전과 늦은 저녁에는 준호를 못 본다네.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어 어린이집과 다른 방법을 꼭 같이 상의해 주길 바라네. 라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작은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방에 남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민수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립니다. 민수가 화면을 보고 엄마가 다음 달부터는 시간 조정하신대. 라고 말합니다. 수진도 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고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묵직해지지만 누구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묻지는 않습니다. 영자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립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는 노트를 다시 열어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작은 글자를 씁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한 계획을 지킵니다. 라는 문장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어린이집 번호를 누릅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원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는 영자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연장 보육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원장은 이미 대기자가 많다며 당장 시간대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대체로 오후 늦게만 약간의 자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민수는 메모지에 오후 4시 이후 가능이라고 적어놓고 오전과 저녁 시간은 여전히 공백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검색해 가까운 지역 필터를 켜고 여러 명의 프로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경력이 길지만 주말 위주 근무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평일도 가능하지만 예상 비용이 가계부에 적힌 육아비 한도를 훨씬 넘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리를 극적이다가 면접이라도 보자는 생각으로 세 번째 지원자에게 화상 상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 사이 거실로 나온 수지는 어린이집 앱을 열어 하원 시간 조정 신청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부모 직접 하원과 대리인 하원 체크칸이 나란히 마련되어 있고 수지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잠시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민수는 메모지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오후 1부는 어린이집에서 더 맡아준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수지는 그럼 오전하고 저녁은 우리가 나눠야겠네요. 라고 말하며 다이어리를 꺼내 회의 시간을 체크합니다. 둘은 각자 회사 일정표를 꺼내놓고 손가락으로 가능한 시간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상사에게 이미 문의했던 시차 출근 제도를 다시 떠올리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수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회의 중 겹치는 부분을 다른 팀원과 교대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종이 위에 세 주간 스케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표에는 민수 오전 하원, 어린이집 연장, 아이돌봄 없음 같은 문구가 적힙니다. 목요일 표에는 수진 조기 퇴근, 직접 하원, 영자 도움 없음이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각 칸이 채워질수록 예전처럼 영자 기본이라는 단순한 한 줄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같은 시간 영자는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전날 밤에 적어둔 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수채화 교실과 체조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할 생각으로 가방을 단단히 줍니다. 복지관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익숙한 사회복지사가 서 있고 오늘도 여러 어르신들이 서류를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영자는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며 벽에 붙은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들을 차례로 읽습니다. 아쿠아로빅, 사진 교실, 여행 동호회 같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는 머릿속으로 요일과 시간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자 사회복지사는 어르신, 어떤 수업 신청하시려나요? 라고 반갑게 묻습니다. 영자는 수채화 교실과 건강체조, 그리고 여행 동호회까지 3가지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복지사는 시간표를 확인한 뒤 이 3가지면 화, 목, 오전하고 금요일 오전이 꽉 차시겠네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영자는 잠깐 웃으며 그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나서 그는 수강료 납부 창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복지관 안쪽 교실 앞에서는 이미 다른 어르신들이 첫 수업을 준비하며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여행 동호회 리더가 다음 달 일정이 적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다가가 안내문을 받아들고 날짜를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날이 준호 하원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자 마음속에서 작은 안도의 숨이 나옵니다. 리더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라며 간단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복지관 바닥을 길게 비추고 영자는 그 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출입문 앞 안내판에는 노년의 자기 시간 찾기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포스터를 한 번 더 눈에 담고 밖으로 나오며 휴대폰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전 일정이 끝났다는 표시처럼 알림창에는 어린이집 앱에서 온 평범한 공지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영자는 알림을 짧게 확인한 뒤 바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편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사팀에 찾아갑니다. 인사 담당 팀장은 이미 몇 번 비슷한 상담을 받은 듯 시차 출근과 재택근무 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꺼내줍니다. 민수는 아이 돌봄 사정을 설명하며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만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팀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험적으로 2달간 운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민수는 승인을 받자마자 회사 메신저에 시차 출근 승인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가족 캘린더에도 정보를 입력합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팀장의 자리로 가서 회의 시간을 조정하고 싶은 이유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화요일과 목요일 중 한 번은 다른 팀원이 발표를 대신하는 걸로 하자. 라고 합의를 제시합니다. 수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즉시 팀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일정표를 공유합니다. 동료 한 명이 애들 키우는 집은 서로 도와야죠. 라고 남긴 메시지를 보고 수지는 짧게 고맙다는 답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 캘린더를 열어 자신의 퇴근 시간을 앞당긴 날짜에 직접 하원 표시를 추가해 둡니다. 퇴근 시간 무렵 3사람의 손에 쥔 하루 계획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냅니다. 영자는 집에 돌아와 복지관에서 받은 수강증을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입니다. 민수는 회사 책상에서 오늘 정리한 시차 출근 승인 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에서 회의 시간이 조정된 새 일정표를 보며 하원 시간에 빈칸이 생긴 칸을 체크합니다. 저녁이 되어 3사람이 다시 앉은 거실에 모였을 때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가져온 종이와 메모들이 함께 펼쳐집니다. 이제 기본값처럼 굳어있던 돌봄 구조 대신 서로 분담된 일정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복지관에 가는 날과 시간이 선명히 표시된 부분을 바라보며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힙니다. 민수와 수진도 각자 맡은 칸을 보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메모와 도장, 승인 메일들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 종이 더미 위로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모이며 새로운 판이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합니다. 주말 오후 거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고 있지만 집 안 공기는 어딘가 무겁습니다. 민수는 식탁 위에 흰 A4 용지와 볼펜, 노트북을 차례로 꺼내놓고 의자를 정면으로 돌려 앉습니다. 수진도 방에서 다이어리를 들고 나와 맞은편에 앉고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가족 일정표를 인쇄한 종이와 어린이집 비용 안내문, 아이돌봄 서비스 견적서가 얇은 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세 사람 모두 잠깐씩 서로의 얼굴과 종이 위를 오가며 눈을 움직입니다. 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에 쥔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엄마가 어제 보낸 문자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만들었어. 라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자는 대답 대신 종이 위 글자들을 한 줄씩 읽는 것처럼 시선을 내립니다. 수지는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이미 여러 번 접힌 페이지를 손끝으로 펴며 말을 잇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얘기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시간을 갖고 싶으신지부터요. 라고 수진이 말합니다. 영자는 잠시 손을 모아 쥐었다 펴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나도 병원도 다니고 복지관 수업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라고 천천히 입을 뗍니다.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미뤄온 일정을 한 번에 꺼내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미리 준비해 둔 주간 시간을 표시한 표를 앞으로 밀어둡니다. 표에는 요일별 오전, 오후, 저녁 칸이 나뉘어 있고 각 칸마다 연필로 희미한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엄마 시간이 먼저예요. 라고 민수가 말하며 펜을 영자 쪽으로 건넵니다. 영자는 그 펜을 받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칸에 조심스럽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때는 복지관 수업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애를 못 보게 되었어. 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금요일 오전 칸에는 검진이라고 두 글자를 적고 토요일에는 작은 별표를 그려 넣습니다. 별표 옆에는 여행, 친구 만남이라는 짧은 글자를 덧붙여 적습니다. 이제 표에는 영자의 시간이 먼저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는 그 옆 빈칸에 자신과 수진의 이름을 번갈아 적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전 하원은 내가 할게. 시차 출근 승인 받아놨어. 라고 민수가 말합니다. 수진은 다이어리를 확인하며 화요일과 목요일 퇴근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중 하루는 제가 회의를 줄였어요. 그날은 제가 하원할게요. 라고 수진이 덧붙입니다. 표의 오후 칸에는 어린이집 연장이라고 기재하고 저녁 일부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글자를 적습니다. 영자는 그 글자들을 보면서 예전처럼 자신의 이름만 줄줄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 각 칸마다 서로의 몫이 나뉜 형태가 되어가고 있고 회색 한 줄로 기본이라고 적혀 있을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정적 사이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민수는 펜을 내려놓고 표 전체를 한번 훑어본 뒤 자리에서 살짝 몸을 뒤로 기대어 앉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수지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 안내문과 아이돌봄 서비스 견적서를 나란히 펼쳐둡니다. 각 문서에는 시간당 요금과 한 달 예상 비용이 숫자로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둘이 소득 기율대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계부 앱을 열고 급여 비율을 확인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버니까 내가 6 너가 4 이렇게 부담하자. 라고 민수가 정리합니다. 영자는 자신 이름이 어느 칸에도 비용 분담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엄마 돈은 엄마 수업이랑 여행에 쓰세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라고 민수가 덧붙입니다. 그 말에 영자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한번 똑바로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 한쪽에서 묵직하게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규칙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해집니다. 수지는 메모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원칙이라는 단어를 적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일정이 먼저다. 긴급 상황 아니면 변경 요청 안 하기. 라고 수진이 조목조목 읽어내려갑니다. 민수는 이어서 두 번째, 아이 돌봄 부탁할 때는 미리 날짜, 시간 다 말씀드리기. 라고 덧붙입니다. 세 번째,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는 참지 말고 바로 말씀하시기. 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영자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한 줄을 더 제안합니다. 네 번째, 내가 도와주는 날에는 고맙다는 말 한 번씩은 꼭 하기.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지만 웃음 뒤에는 조금의 후회와 다짐이 섞여 있습니다. 수진은 메모지 아래에 정리 끝난 후 냉장고에 붙이기라고 적어 넣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앞으로 이 집의 룰을 상징하는 약속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공기에는 조금의 여유가 돌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끓이고 머그컵 3개를 식탁에 올립니다. 엄마, 우리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계산한 표를 영자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이제는 어머니 시간이 비어 있지 않게 저희가 먼저 맞춰 볼게요. 라고 수진이 덧붙입니다. 영자는 뜨거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표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름이 도움을 의미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스스로의 시간을 뜻하는 표시로 바뀐 것이 또렷이 느껴집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거실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섞입니다. 식탁 위에는 펜 자국이 많은 종이와 규칙이 적힌 메모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들은 오늘 이후로 이 집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1년이 흐른 봄, 복지관 작은 전시실 앞에는 색색의 리본이 달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수채화 교실 작품전이라는 제목 아래 참여한 어르신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고 그 중에 박영자라는 이름도 또렷이 자리합니다. 영자는 출입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피고 목에 달린 이름표를 손으로 가볍게 만져봅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바다, 산, 꽃, 사람을 그린 그림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한쪽 벽 중앙에는 영자가 그린 공원 풍경 그림이 걸려 있고 그림 속 벤치에는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와 할머니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 아래에는 사회복지사가 적어준 짧은 설명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손주를 돌보며 보낸 시간을 이제는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며 그려낸 그림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영자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숨을 내쉰 뒤 한 발짝 물러나 전체 구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곧이어 전시실 문이 열리고 민수와 수진 그리고 조금 더 자란 준호가 나란히 들어옵니다. 준호는 교복 조끼를 입은 채로 할머니 그림 어디 있어요? 라며 전시실을 한 번에 훑어봅니다. 영자는 손짓으로 자신 그림이 걸린 곳을 가리키고 가족은 그 앞에 선 상태로 멈춰섭니다. 민수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림과 영자 그리고 준호를 한 프레임에 담으려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수지는 작품 설명 문구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한 글자씩 의미를 곱씹듯 눈을 움직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사진만 찍고 지나갔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세 사람 모두 그림 앞에서 조금 오래 머뭅니다.
복지관 직원이 다가와 어르신, 이 그림이 오늘 전시에서 반응이 제일 좋아요. 다들 따뜻하다고 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영자는 멋쩍게 웃으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설명하는 문장이 누군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잠시 후 직원은 가족 사진도 대신 찍어주겠다며 휴대폰을 받아듭니다. 세 사람과 준호가 나란히 서고 뒤편에는 영자의 그림이 배경처럼 자리합니다. 사진이 찍히는 동안 영자는 작게 등을 펴고 고개를 곧게 듭니다. 한때 누군가의 달력 속 회색 기본 설정처럼 느껴지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의 이름과 작품으로 독립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시 관람이 끝난 뒤 네 사람은 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 잠시 들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으로는 작은 운동장과 산책로가 보이고 몇몇 어르신들이 가볍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민수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요즘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라는 말이 나온 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신입 직원들 교육할 때 육아랑 부모님 도움받는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얘기 자주 해요. 라고 덧붙입니다. 이제는 영자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숨겨진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됩니다. 준호는 옆자리에서 빨대를 장난감처럼 돌리다가 영자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그림 그릴 거예요? 나도 같이 그리면 안 돼요?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영자는 웃으며 그럼 할머니 수업 없는 날에 우리 둘이 색연필로라도 한번 그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 속에는 예전처럼 매일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선택해 만든다는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뒤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 찾아옵니다. 운동장에는 형형색색 모자를 쓴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영자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운동장 출입구로 들어오고 민수와 수지는 이미 그보다 먼저 나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영자는 트랙을 바라보다가 예전 유치원 강당에서의 졸업식을 잠깐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쓰린 장면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배경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스타트 총성이 울리고 준호가 출발선에 섭니다. 1학년 달리기 출발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응원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준호는 작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트랙을 달립니다. 영자는 손에 쥔 응원 막대를 흔들며 아이의 발걸음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갑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관중석에서 함성과 박수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경기가 끝난 뒤 운동장 한쪽 그늘 아래에서 가족은 다시 모입니다.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오늘은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보는 앞에서 뛰었네. 라고 말합니다. 수지는 물병을 건네고 준호는 숨을 고르며 시원하게 물을 마십니다. 영자는 아이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고 땀이 맺힌 목덜미를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장면마다 함께 서 있다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잠시 뒤 학교 방송에서는 다음 순서를 알리는 안내가 나오고 운동장 위 아이들이 다시 흩어져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 사람은 관중석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운동장 중앙을 함께 바라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잠시 한 곳에 모여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자는 속으로 이제는 나도 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느낌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햇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따라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민수와 수지는 내일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서로 확인합니다. 내일은 엄마 수업 있는 날이니까 내가 하원할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자신이 굳이 끼어들지 않고도 모든 일정이 맞춰지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조가 이제는 익숙한 생활이 되어 있음을 실감합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하자 가로등 불이 하나둘 켜지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영자는 오늘 받은 전시회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꺼내 작은 화면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화면 속 자신은 그림 앞에서 웃고 있고 옆에는 가족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 주 수업 시간과 여행 일정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의 달력에는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시간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채운 시간들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후손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